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정치적 위기에 몰린 바이든 대통령, 중국 기업 코발트 광산 매입 도운 아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인기가 가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가운데 지금 아들인 헌터 바이든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이 과거 중국 회사가 콩고 최대 코발트 광산을 매입하는 거래에 관련했다라는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죠.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화석 연료에서부터 이제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을 목표로 해서 콩고 등 각 지역에서 중국 정부와 광물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소식이라서 그 충격은 더욱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개인적으로도 가뜩이나 떨어진 인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번 아들인 헌터 바이든의 소식이 나오게 되자 더욱더 운신의 폭이 좁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만약 헌터가 콩고 최대 코발트 광산을 중국 자본에 넘기는 게 미국 회사에서 넘기는 게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이미 아프가니스탄의 철군 사태, 그리고 코로나 감염증의 재확산,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인한 지지율 추락을 경험한 이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한번 정치적 위기에 몰릴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의 사태가 정말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제 손절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벌써부터 레임덕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정치적 위기에 몰린 바이든 대통령, 중국 코발트 광산 매입 도운 아들 헌터입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즈는 20일 날 중국 코발트 생산업체인 몰리브덴이 2016년 26억 5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3조 1천억 원을 들여서 미국의 프리포트 맥로란이 갖고 있었던 텐게, 풍구물의 광산 지분 80%를 확보하는데 투자사인 BHR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이 그림이 텐게 풍구물의 광산이 위치입니다. 이 콩고 민주공화국의 남쪽에 있고 잠비아의 위쪽에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내륙 지방에 있는 코발트 광산을 넘겼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5월달과 6월달에 중국의 전 세계 코발트 생산에 대한 장악, 이것을 지금 가면 갈수록 이것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원료, 그리고 가장 비싼 원료인 코발트가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이게 내연 자동차에서 전기 자동차라고 이전하려고 하는 미국의 계획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코발트는 특별히 전기차 배터리의 생산의 필수 원료이죠. 3원계 배터리라고 불리는 배터리, 그리고 4원계 배터리라고 불리는 이 배터리, 이 리튬 이온 배터리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 이것이 코발트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리튬 인산철 배터리와 같은 경우는 코발트가 사용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8월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와 같은 배출가스 제로차의 비중을 2030년까지 50%로 확대한다라는 행정명령에 이미 서명한 상황이죠. 그러나 헌터가 4월까지도 이사로 있었던 보하이 하베스트 사모펀드는 2016년 세계 최대 규모인 콩고 공화국의 한 코발트 광산의 지분을 중국 돈으로 매입을 해서 이것을 중국 기업인 몰리브뎀에 팔았다라는 의문점을 낳고 있다는 사실이죠. 보아이 하베스트는 헌터를 비롯한 3명이 각각 지분의 10%씩 갖고 있고, 그래서 30%를 미국인이 가지고 있고 나머지 모두를 중국 기업들이 지분을 가진 실질적인 중국 회사입니다. 상하이에 본부를 두고 있는데 이 보아이 하베스트의 이사로 지금 헌터 바이든이 재직을 했다는 사실이죠. 이번에 언급되었던 텐케 풍구물의 광산은 콩고 내에서도 최대 코발트 광산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HBR은 중국 상하이에 본사를 둔 사모투자펀드로 헌터는 2013년도에 이 회사 설립에 참여했고
코발트 사업도 이때 발을 들였습니다. 헌터는 2013년 말 당시 부통령이었던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중국을 방문하기도 했죠. 수십 년간 콩고의 사회 간접 자본을 집중 투자하면서 코발트 사업에 관여해오던 미국의 프리포트 맥로라는 2012년도에 석유 관련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서 큰 타격을 받아요. 실패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심각한 경영 위기가 왔고 결국에는 텐케 풍구물의 광산을 팔아야 되는 입장까지 변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중국 기업 몰리브뎀이 지금 나섰는데 2016년 미국 기업이었던 프리포트 맥로란으로부터 콩고의 코발트 구리 광산인 텐게 펑구물의 광산을 26억 5천만 달러에 매입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HBR은 2016년 텐게 펑구물의 광산 거래를 알선한 데 이어서 2년 뒤에도 프리포트 맥로란이 가지고 있는 캐나다 룬딩 광산 지분을 차이나의 몰리브덴에 넘길 때도 관여를 했죠. 계약의 조건상 캐나다 기업이 갖고 있던 이 광산의 소수 지분을 살 주니어 파트너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 주니어 파트너로 중국 기업이었던 HBR이 전면적으로 나서게 된 것이죠. 이때 등장한 기업이 헌터 바이든이 공동 창업한 BHR입니다. BHR은 11억 4천만 달러를 두고 이 소수 지분을 매입을 했는데 이 매수 자금 전부가 중국의 몰리브뎀이 7억 달러 그리고 다른 중국 금융기관이 이 나머지를 다 댄 그래서 11억 4천만 달러 모두가 중국 기업에서 온 돈이라는 사실이죠. 몰리브뎀은 HBR과 캐나다 기업이 계약을 맺기 전에 HBR이 획득한 광산 지분을 모두 몰리브뎀에 판다라는 사전계약서까지 써서 완성을 시켰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사전 작업으로 인해서 몰리브뎀은 모두 38억 달러를 들여서 전 세계 최대 코발트 광산 중 한 곳인 텐게 풍구물의 광산을 사들일 수 있었습니다. 당시 조 바이든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마지막 부통령 임기를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BHR은 2018년 지분을 몰리브뎀에 넘겼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이때 구매자로 나선 회사는 몰리브뎀이 유일했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뉴욕타임즈는 당시에는 헌터가 중국 기업의 코발트 광산 매입을 도운 것이 주목받지는 않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코발트 장악을 경고하면서 현 대통령 아들의 과거들이 주목을 받았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사실입니다. BHR은 이 밖에도 중국 기업이 최대 지분을 보유한 호주 석탄 탄광에도 자금을 댔고 그리고 중국의 방산 기업이 미국의 미시간주의 자동차 부품 제조사를 매입하는 것도 도왔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주의 석탄 탄광 자체도 중국 자본에 어느 정도는 지금 넘어가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호주에서 온 석탄의 일부는 중국산 돈을 가지고 중국 회사에서 이렇게 사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국 기업 몰리브뎀이 왜 헌터의 BHR을 파트너로 선정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죠. 헌터 바이든은 뉴욕타임즈의 문의에는 답하지 않았고 그의 변호사를 통해서 헌터는 BHR과는 현재 무관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터진 때가 2016년 때죠. 지금 BHR과 무관하다고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BHR과 무관하지 전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헌터 바이든이 사업에서 손을 떼려 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가 있죠. 헌터는 지난해 말 세금 문제로 연방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화석연료에서 청정에너지로 전환하고자 전 세계 코발트 매장량의 3분의 2가량이 매장되어 있는 콩고 등 각지에서 중국과 사활을 건 광물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 좀 아이러니한 일이죠.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코발트 투자를 견제하기 위해서 지난달 31일에 열린 공급망 대책회의에 콩고 민주공화국의 정상을 초청하기도 한 상황입니다. 백악관은 헌터와 중국 기업의 거래에 대해서 대통령이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아니다라는 부인했다고 뉴욕타임즈는 전하고 있죠. 자, 지금 이 소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벌써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바이든의 인기는 41%를 찍고 30%대로 지금 내려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벌써 그 버지니아주와 뉴저지주의 주지사 선거가 일어났었는데 4일 날이요. 그때 당시에 1승 1패. 그러나 사실상 패배로 불리고 있는 이번 선거 때문에 내년에 중간선거가 걱정이 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까지 터지게 된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가 볼 때 민주당 정부에서도 손절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뉴욕타임즈와 같은 경우는 작년에 대통령 선거를 할 때 바이든의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었던 그 언론 매체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죠. 이 상황을 보면서 지금 바이든이 다음번에 선거에서도 나온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지만 이미 벌써부터 레임덕계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번에 선거가 나와야 되느냐라는 이러한 위기감이 지금 점차적으로 고조가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미국의 민주당이 지금 강력한 대중 견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남중국해에서의 지금 구원자로 지금 필리핀에 물대포를 쐈잖아요. 물대포를 쏠 때 이 대변자로 지금 나서고 있고, 이것을 또 대항하기 위해서 중국은 또 아세안 연합에 돈을 풀고 있고, 이 내용은 좀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어지럽게 미중의 견제가 아주 심각하게 하고 있는데, 이 사태를 보면서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것, 느끼고 있는 것은 지금 바이든의 인기는 지금 떨어지고 있을 만큼 떨어지고 있고, 이 상황에서 민주당 내에서도 손절하는 분위기, 그리고 언론에서도 지금 바이든을 이제 커버쳐주지 않는 이러한 분위기까지 나온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